청아한 목탁 소리에 마음 깊은 곳, 영혼까지 맑아진다. 이 소리에 이끌려 지난 39년 동안 오직 목탁 제작에만 전념해온 이가 있다. 김덕주 목탁 장인. 나무를 깎고 말리고 조율하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만 비로소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목탁. 김덕주 장인이 오늘도 두문불출하고 목탁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이유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해 있는 한 공방. 목탁을 제작하는 이곳이 국내 목탁 제작의 1인자 김덕주 목탁 장인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다 목탁의 맑고 청아한 소리에 이끌려 목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김덕주 장인. 그때 그의 나이가 18살이었으니 목탁을 만든 지도 올해로 벌써 39년째이다. 목탁은 악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일단은 소리가 안 나니까. 마치 악기가 연주하는 듯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 그러고 보면 39년 전 그가 맨 처음 목탁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악기 연주 같았다.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목탁 공장. 그의 사수는 당시 최고의 목탁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박영종 장인이었다. 박영종 장인 밑에서 기술을 익히길 10여 년. 이후 그가 정착한 곳은 고향 경상북도 영천이었다. 목탁을 내가 18세가 19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농조각, 호마이크 하는 것때 그 당시에 그 조각을 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옆에 이 목탁 공장이 있어서 이 소리가 목탁 소리가 엄청 나는 듣기 좋아가 한 번, 두 번, 뭐 몇 번 놀러 가다가 굉장히 만드는 게 신기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을 시작할 때는 이 과정이 요새는 그래도 이게 문지가 뭐 한풍기 있어가 좀 빠른 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지도 뭐 빨리 내는 거 없고 막 얼굴 보가가 눈막 깜빡깜빡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 거죠. 그때는 우리 배울 때는 목탁가 뭐 머리도 많이 맞았고 에러점은 많았죠. 에러점은 많아도 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큰 방울 모양을 하고 있는 목탁은 불교에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경전을 외우고 연부를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불교 의식 용구이다. 목탁의 기원은 모고, 즉 나무로 만든 물고기인데 여기엔 목탁 소리를 듣는 수도승이 항상 눈뜨고 있는 물고기를 떠올리며 도 닦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소리가 중요한 만큼 목탁 제작에 있어 나무를 고르는 작업은 그 어떤 작업보다 중요하다. 나무를 벌목해서 하나의 목탁으로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 대추나무나 살구나무, 박달나무로 만들면 최고지만 이들의 최대 단점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김덕주 장인은 벚나무를 애용한다. 벚나무도 이제 도로가에 있는 벚나무가 아니고 그 산중에 나무가 이래 기르기고 잘 커야 돼. 깨끗하게. 안 그러면은 나무는 거의 아니까. 이제 살구나무 같은 거는 재료로 먹는 거 하니까. 대추나무는 또 더 귀하지. 살구나무하고 제구 가까운 게 벚나무라. 그만큼 이게 이제 결을 비슷하게 차이가 나요. 산림청이 허가한 벌목지에서 5톤 트럭 가득 실으면 약 70여 그루. 목탁 5,000개 남짓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벌목해온 나무들이 쌓여있는 가운데 얼핏 봐도 그 지름이 상당한 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저거는 국산인데 그 프로다다스라고 국산 나무가 이마에 큰 거는 보기가 진짜 희박하네. 없는 게 자로 치면 이게
140 나가요. 140. 국내 나무는 이런 나무는 거의 없다. 이건 우연히 또 뭐 가다 보면 눈에 띄갖고 이제 목탁 대작함 하나 한다고 듣고 있네. 전번에는 우리가 내가 파란 만든 거는 60 크면은 목탁이 요만했는데 그것도 크다고 했는데 세 사람 제봐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만들었다 하면은 한 몇 사람 불러야 돼. 지게차 불러가 이래 작업을 해야 돼. 나무를 이제 사가 물건을 만들어야 돼. 나무 좋은 것만 보면은 욕심이 나는 거지. 나무만 보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꾸 살락하는 욕심이. 목탁의 생명은 소리. 목탁을 두드릴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리게 하기 위해선 일단 나무의 재질이 단단해야 한다. 장인이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만방으로 애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 재질 따라도 다 틀리지만은 소리 나무 재질은 하면은 대추나무, 살구나무, 이제 이제 박달도 하는데 박달은 재질까 해놓으면은 좀 무겁다고 이제 전부 다 선호해가 꼭 해돌락한 사람 해주고 배추나무 같은 데는 거의 나무가 구하기 힘들어요. 살구나무도 또 그렇고 벚나무는 이제 보통 보면은 겨울에 산판할 때 가서 이제 재료로 구하기는 좀 심해. 산판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놓고 이것저것 해놓고 거기가 이제 나무도 이제 재질이 좀 골라야 되지. 무작정 해가 싣고 가면 안 되고. 그 이제 나무도 이제 어디서 자랐나. 또 살구나무도 똑같고 어디서 자랐나 이런 데서 이제 재질이 단단하고 좀 무르고 이런 거 무른 거는 거의 뭐 목탁해도 소리가 잘 안 나니까 그런 거는 재료는 못 구입하고 좋은 나무만 이제 보고 이제 싣고 오는 택이죠. 약 40년 동안 오직 목탁만 제작해온 장인이 목탁 하나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2년.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과정은 통나무를 팔각기둥으로 절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통나무를 반을 짜게 해가 재단을 요리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가마솥에 들어가야 돼요. 가마솥에 들어가 3일 동안 찌고 드러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목탁행을 모양을 깎아야 돼요. 통으로 재단한 나무 토막을 가득 싣고 목탁 전수자들이 향한 곳은 거대한 가마솥. 가마솥 원리를 이용해 만든 대형 찜통이다. 아까부터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덕주 장인. 가마솥 안에 나무 토막을 차곡차곡 쌓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이것이 목탁 제작의 두 번째 공정. 가마솥에 나무 찌기. 가능한 한 번에 많은 양을 찌기 위해 최대한 빈틈없이 정리한다는 장인. 마치 나무 토막으로 채우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나무 이제 찔렀고 조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무가 찌면은 변동이 터질 거는 터지고 또 고열에 가가 한 3일째 뿌면은 나무가 조금 무른 것도 좀 재질이 조금 단단해진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색깔면이든지 보통 보면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여면은 하얗게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는데 한 사람 찌고 나면은 색깔도 굉장히 붉게 잘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장정 셋이 나무 토막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 거대한 가마솥이 금세 500여 개의 나무 토막으로 빼곡해진다. 개수를 따지려고 하면은 그 작은 거 이제 뭐 한 장에 없지만 여도 그래도 거의 400, 500개 안 되겠네. 거의 한 500개는 된다고 봐요. 솥의 크기가 좀 더 커지고 찌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 나무를 찐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마솥의 뚜껑까지 꼭 닫았다면 이제는 불을 지필 차례.
사흘 밤낮으로 불을 지펴야 하니 아궁이에 장작을 부족하지 않게 넣어준다. 나무의 경도를 높이고 색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 가마솥에 나무찌기. 덕분에 목탁은 그 빛깔도 소리도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목탁을 두드리며 나지막이 경전을 외우는 스님의 목소리가 공방에 가득 울려 퍼진다. 장인이 만든 목탁을 구입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왔다는 스님. 부모보다 자식을 잘 아는 이가 또 있을까? 장인은 마치 자식 키워내듯 만들어낸 목탁 중에서 스님에게 꼭 맞는 목탁을 손수 추천해준다. 들기름. 나무 결이 살고 자체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때도 덜 타고 좋잖아요.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칠을 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분이 목탁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꼭 여기를 고집하고 옵니다. 목탁 소리가 다른가요? 다른 곳하고 다르죠. 어떻게? 목탁소리도 좋고 옛날에 몇 번 와봤더니 참 좋아요. 이 나무도 좋고 이 목탁소리도 좋고. 도장 찍어야 돼요. 아니 명인이 만드는데 안 좋으면 됩니까? 굉장히 좋죠. 나도 멀리서도 여기 오고 그래 하죠. 네. 이심전심. 사는 이는 만족하고 파는 이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수고하십시오. 네, 연락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예. 아니 손님 상당히 많이 오시지 우리 집에. 여기 오면 다른 거 있습니까? 목탁 사러 오는 거 없지. 야 소리 듣고 어떤 적에는 뭐 그냥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뭐 목탁 공장 구경하러 왔다가 큰 거 이래 보고 뭐 작품 좋은 거 보면 소리 쳐보고 소리에 그래가 그래가 사가신 분들도 있지. 이제 그는 이제 소장한다고 방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마솥에서 나무를 찌기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무를 찌는 것은 목탁을 완성한 후 변형을 막기 위한 김덕주 장인만의 비법이다. 쪘는 거하고 안 쪘는 거하고 색깔이 이렇게 차이나. 이게 찐면은 이게 뭐라 하나 색깔이 이게 엄청 붉어지더라고. 이게 오래 찔수록 더 좋은데 자꾸 찔려고 하면 그게 되질라니까. 이거는 그냥 나무 재단에 했는 거. 이거는 하자가 많이 생기고 이건 하자가 그러니 고열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재 차이.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건너뛸 경우 실패할 확률은 높아진다. 고집스럽게 72시간 동안 나무를 찌는 이유이다. 이어지는 과정은 푹 쪄낸 나무를 목탁 모양으로 깎기. 이를 위해 기계에 나무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둥근 칼로 모양을 낸다. 기계의 회전 속도와 둥근 칼의 움직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목탁의 몸통과 손잡이가 나누어지는 것이 순식간이다.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정확한 장인의 손길. 한 번, 두 번. 장인이 쥐고 있는 둥근 칼이 나무 위를 스쳐 지날 때마다 나무는 점점 목탁의 모양을 갖춰간다. 웬만큼 모양이 잡혔다면 이번 작업은 손잡이 부분 잘라내기. 날카로운 톱으로 작업해야 하지만 장인의 손놀림은 날렵하기만 하다. 섬세하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다. 여러 형태가 잡히고는 여기를 톱에다가 이렇게 따면 목탁 모양이 이래 딱 나오죠. 이번엔 기계를 이용해 쉐이브 정리할 차례. 비록 나무 먼지 풀풀 날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목탁만 탄생한다면 모두 감내할 수 있다. 이제 장인은 목탁 소리를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는다. 왠지 모르게 둔탁한 소리. 지금 왜 소리가 안 나나요?
이게 지금 열을 안 땄기 때문에 이러면 속이 비어도 소리가 안 나고, 이거는 약간만 그게 해도 소리가 안 나니까 요 따면은 소리가 난다. 목탁의 윗부분을 따자마자 곧바로 소리를 확인하는 장인. 아까보다는 맑아졌지만 여전히 둔탁하다. 물기가 이 수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일어나지만은 이게 수분을, 건조실에다가 수분을 다 빠져보면은 소리가 아주 또 잘 난다 하니까요. 네 번째 과정인 건조를 위해 장인이 목탁을 들고 건조실로 향한다. 여기는 아까 목탁을 입을다가 건조를 해야 이제 안에 건조실이라고 해요. 아기 다루듯 살포시 목탁을 내려놓는데 밑에는 여기 전부 다 전기 동판을 다 깔고 있어요. 다 뜨겁고 뭐 조정해가면서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온도는 최소한대로 처음 할 때는 아주 약하게 해야 되고, 뭐 한 달 지나면은 좀 올리도 그냥. 이제 수분이 거의 빠지면은 좀 올려도 하는데, 그 수분 안 빠지는데 급하게 올리면 거의 다 터져. 건조가 이제 덜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물건이 나면 소리도 틀리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건조실에서 앞으로 석 달 열흘을 버텨야만 하는 목탁. 이 과정을 무탈하게 보낸 목탁만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다. 6개월 후에 나오면은, 거의 이제 나오면은 그 빼빠 과정. 일이 그리 많잖아요. 빼빠가 그래 80번, 120번, 180번, 220번, 320번. 320번까지 치는 거는 들기름 발라가 목탁이 좀 산 거고, 오칠한다 하면 또 400번을 다시 또 다 쳐야 돼. 한 번 더. 그 과정이 너무 많아요. 건조 과정을 통과한 목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포질이다. 사포질의 횟수에 따라 기름이냐 옷이냐 목탁에 입혀질 옷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사포질로 인해 목탁 표면의 윤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운 사포로 쓰다듬을수록 그 윤기가 더해지는 모양새가 마치 보듬어주면 줄수록 점점 예뻐지는 사람과 꼭 닮아 있더라 말하는 김덕주 장인. 광이 많이 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사포질을 마친 목탁을 보니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완성이 이제 소리. 여기서 이제 조각할 부분은 조각하고, 소리 맞춰가 이제 칠할 부분 칠을 하고, 오칠할 건 오칠하고. 모양만 그럴싸하다고 목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작업은 목탁 소리 조율하기. 목탁은 사람과 같아서 속을 잘 비워내야만 내면의 소리가 제대로 울린다. 보통 잘 만들어진 목탁에서 나오는 소리는 묵직한 소리, 청아한 소리, 맑은 소리 등 7가지. 하지만 40년 가까이 목탁만 만들어 온 장인에게도 목탁 소리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다. 소리가 옳게 모르니까 목탁은 만들 줄 아는데, 소리가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고 막 소리가 터득하는데 거의.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도 민감하게 이거 뭐 계절마다 이거 다 틀리니까 뭐 아직까지 뭐 한참 더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이거는 뭐 목탁이 내가 이거 할수도 더 힘이 들어요. 처음보다는 뭐 할수록 더 힘이 드는 긴데 끝이 없어요.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끈을 이용해 목탁의 속을 어르고 달래주는 장인. 이게 여기가 뒷면이 살이 많으면 소리가 안 나고, 뒷면이 소리가 이런 뭐 살을 띄면은 여기가 조금 얇은 부분이니까
목탁이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살이 없으면 좀 부드럽게 앞면이 많이 울리지. 심지어 목탁 구멍 1mm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목탁. 섬세하고 열기가 사람 마음 못지않다. 목탁에 살아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혼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목탁은 이제 소리가 생명이다 보니까 안 하거든. 한 개, 10개 다 잘해가 한 개가 안 나가, 그게 소리가 안 돌면은 그 이미지가 다 안 나가. 목탁 제작의 마지막 단계는 칠하기. 나무 종류나 사포질의 정도에 따라 기름칠과 오칠 중에서 선택해 마무리한다. 어린아이 얼굴 쓰다듬어 주듯 목탁을 닦고 또 닦아주니 반질반질한 게 자태가 참 곱다. (40년) 가까이 목탁만을 가까운 김덕주 목탁 장인. 가난도, 나무 먼지 날리는 열악한 환경도 그를 포기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은 목탁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오직 목탁만 그래가 밀어붙이는 거지. 이때껏 오면서. 이제 뭐, 어디 뭐 공예 대전이라 이래 가면은 나는 이제 목탁을 여러 식기를 안 가져가고 그 모양이 아까 고기 모양. 그런 걸 이제 조금 이래 바꿔갖고 이래가 이제 뭐 출품을 많이 하고 또 뭐 전문에는 또 이래 가고 공예 대전 가고 고기 의형 목탁을 만들어가 은상 뭐 금상도 받고 이런 적이 있고 전시도 한번 내가 이래 가니까 참 그거 가니까 야 이거 뭐 목탁 볼 거 뭐 있노 뭐 전시하고로 이렇게 해갖고 뭐 전부 다 하는 게 그 뭐 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 했는 모양이라 그래가 내가 이제 목탁 해가 대작 가졌고 목탁을 이상한 거 들고 가니까 이야 참 이거 희한하다 진짜 볼거리 있다고. 그래 나중에 그거 되면 능력 되면 목탁 정시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주위에서 늘 하는 거나 그래 아니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김덕주 목탁 장인. 그의 인생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목탁. 이것까지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장인의 열정이 전해졌던 것일까? 언제부턴가 그의 옆에는 아들 윤길이가 동행하고 있었다. 지금 김덕주 목탁 장인의 바람은 딱 하나. 목탁 소리의 경지에 이르러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불철주야, 그와 그의 아들이 나무를 깎고 말리고 조율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까지 이제 목탁 만들어가 또 묵고 살고 왔고 목탁을 아주 그 귀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 목탁은 무조건 하고 소리가 나야 그 남들 듣기에도 좋은 소리가 나야 되지. 아 저거 누가 만들었나 소리가 저러노 이 소리 하면은 안 좋잖아요. 더 좋은 소리를 또 내도록 더 노력해야 돼.